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어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현장 바로 가보시죠.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하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요. 이거 파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한번 제가 거학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왜 국회가 법을 안 지킵니까? 어제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는 선서하지 않겠다. 법상으로 선서 거부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선서하지 않겠다. 마이크 줄 이유가 없다. 비겁하다. 뭐 등등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자, 문 대변인. 결국은 이런 어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어떤 수사, 이게 결국은 뭔가 강압이 있었다. 제목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강압을 넘어서 그냥 저는 그냥 뭔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국정감사 어떤 그 조사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명시된 권리입니다. 저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권리예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굉장히 핵심 담당 검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어떤 그 고소 고발 그리고 감찰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탄핵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어떤 본인의 어떤 위치를 잘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이 국조특위 자리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증언이나 선서를 했을 때 자신한테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공소 제기라든지 어떤 그 사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내가 이제 증언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이미 배정돼 있었는데 그 기회 자체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 좀 알아야지 뭐 저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지 판단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소통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이 조사 특위라는 이 지금 이벤트가 과연 어떤 목적을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 진행되는 것이냐. 그냥 특정 사건의 특정인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박성현 검사를 그냥 단순하게 뭐랄까 정파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인 입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국민으로서 어떤 그 최소한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작 기소 국정조사죠.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은 조작 기소 인정한 거다. 선서 안 했으니 거부한 거니까 대북 송금 1도 없었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대법이 공식적으로 대북 송금 인정했다. 대북 송금은 있었다. 자, 정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나왔고 그 과정에서 그 대북 송금 800만 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요. 회의를 위법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피의자 심지어 피고인도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증인에게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이 있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고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 제발 좀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좀 찾아보세요. 국회법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조 1항에 증인은 증언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이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여야 한다. 머스트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상용은 증인인데 증언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거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똑바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장 대표님. 네.
그런데 진술 거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언을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위증의 죄가 두려웠다고밖에 해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은 하지 않겠다고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 자기 항변을 국회를 통해서 하려고 시작한다. 이게 국정조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으로서 나왔으면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주장만 하겠다? 그리고 나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검찰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박상용 검사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의 검사도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되지 이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당신들을 종범으로 만들어질 텐데 우리 아이겐 주범이 필요하다. 이 주범은 본인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였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합니까? 왜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는 메시지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누가 검찰을 어렵게 하는지 박상용 검사는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 어제 있었던 특위 과정에서의 공방 함께 살펴보셨고. 자, 이 녹취의 당사자 박상용 수사검사도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자, 증인 선서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퇴장을 당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특위 회의장엔 법무장관, 국정원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대행까지 모두 나왔고 여야는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오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첫 전체 회의.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대행 등이 총 출동했습니다. 여당은 이들을 상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조작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매우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그 수사 태도고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남이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데 첩보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원남이 필리핀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두 개의 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거의 확실한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며 법원을 공략했습니다. 대법원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그런 판결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지금 대법원도 존중하는 이 경고를 듣고 왜 자꾸 여러분들 뒤집으려고 그럽니까? 논란의 인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제 소명 사유가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도 납득이 되십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정말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박상용 검사가 우리 위원들이 국민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 검사는 퇴장당했습니다.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국정조사 목적이 공소 취소를 위한 게 명백해 위헌 위법적이라면서 협조할 수 없었다고 선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새로운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된 녹취였는데 이게 과연 스모킹 건이 될까요? 때는 2023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법인카드 뇌물 의혹,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사 서민석, 수사검사 박상용.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건 바로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의 성격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가라는 게 이 검사의 의심이었죠.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즈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방북 비용이라고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 지사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을 합니다.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은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 검사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와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한참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연어 술 파티 의혹이었죠. 검찰에서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며 두 사람이 회유를 했다. 이건 조사 중입니다. 여기에 새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박상용 수사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유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오늘 공개된 녹취를 보면 알 수 있다는데 그 녹취 내용은 뭘까요? 그럼 박 검사는 이 녹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까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녹취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어쨌든 간에 국회 조작기소특위 회의장 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의 3년 전 통화 녹음을 틉니다. 외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구조로 가기 위해 박 검사가 당시 사건을 설계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신병철이나 보석도 언급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고 거의 소설가 수준입니다. 결국 만들어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 검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백을 고민하던 시기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백을 하면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보석으로 나가는 건 관행이라며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기에 안심시키려는 거지 사건을 설계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전체 녹취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일정 부분만 편집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녹취록 전문 다 좀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